나이가 들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벼이삭처럼 인생의 온갖 풍파를 견뎌온 우리에게는 마땅히 돌아와야 할 존경이라는 배당금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동료들과의 원만한 관계, 그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선행들에 진심을 다해왔으니까요.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을 보며 그래도 참 성실하게 잘 살았노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참으로 냉혹하게 다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주변의 시선이 변하기 시작했음을 느낍니다. 명절에 모인 자식들은 부모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그저 잔소리를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들은 나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치부하며 함부로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식당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젊은이들의 눈빛 속에는 어른에 대한 경외심 대신 느리고 답답한 노인을 향한 미묘한 짜증과 무시가 서려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나는 젊은 날보다 더 너그러워졌고 더 많이 양보하며 더 부드러운 말투로 세상을 대하려 노력하는데 세상은 나를 더 우습게 여깁니다. 나의 친절은 상대에게 편안함이 아닌 만만함을 주었고 나의 미소는 인격의 깊이가 아닌 만만한 성격의 증거로 전락했습니다. 길을 비켜주고 먼저 인사하며 꾸준히를 자처했던 그 모든 배려가 쌓여 결국 나를 향한 날카로운 화살로 돌아오는 것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더 가졌어야 했나? 아니면 더 독해졌어야 했나? 평생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써온 시간들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이 평생을 지켜온 그 친절이라는 가치가 실은 당신의 목을 조르는 올감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먼저 베풀면 상대도 화답할 것이라는 도덕적 인과응보를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라는 생태계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노년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베푼 지나친 친절은 상대에게, 이 사람은 내게 해를 끼치지 못할 사람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곧이어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오만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배려가 깊어질수록 상대의 존중이 비례해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향한 경계심이 사라지며 만만함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친절의 배신입니다. 가장 아픈 것은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서 느끼는 소외감입니다. 자식들은 이제 부모의 경제적 도움이나 손주를 돌봐줄 노동력이 필요할 때만 달콤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 필요가 사라지는 순간 부모의 존재는 거실 한구석에 놓인 낡은 가구처럼 무의미해집니다. 명절 한낮 북적이는 거실에서 소외된 채 홀로 베란다 밖을 내다보는 그 뒷모습의 서린 고독을 누가 알까요? 내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이 가정이 정작 나를 가장 외롭게 만드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노년의 회한은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황혼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베풀었던 그 따뜻한 마음들은 다 어디로 흩어져 버린 것일까요? 우리는 좋은 사람 증후군에 걸려 있었습니다. 거절하면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조금 손해보고 말지 않은 생각으로 살아온 세월입니다. 하지만 그 세월 동안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시간이나 돈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라는 인간의 무게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누구나 부르면 달려오고 어떤 무례함에도 허허 웃어주는 사람은 결코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존중은 두려움과 경외심이 적절히 섞인 감정인데 당신은 타인에게 너무나 무해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숲속의 맹수가 발톱을 숨긴 채 으르렁거리지 않고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든다면 숲의 평화는 올지언정 그 맹수는 더 이상 왕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법입니다. 당신의 친절은 발톱을 잃은 맹수의 처량한 울음소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고집스럽고 까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품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살아왔습니다. 늙어서 추해 보일까봐, 꼰대 소리 들을까봐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주변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면 세상이 알아줄 줄 알았지만 세상은 낮아진 당신의 등을 밟고 올라서려 할 뿐입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그 눈물겨운 친절이 당신을 만만한 노인으로 만들었다는 그 잔인한 진실을 말입니다. 이제 그만 그 무거운 좋은 사람의 가면을 벗어던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도덕적 세계관이 무너진 자리에는 차갑고도 투명한 인간 본성의 실체가 남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가리켜 욕망하는 의지 덩어리라 불렀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겉으로 내세우는 예의와 교양 아래에는 끊임없이 남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하는 잔혹한 본능이 꿈틀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노년에 겪는 그 무시와 멸시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무기가 사라졌음을 감지한 타인들이 본능적으로 당신을 서열 아래로 끌어내리는 과정일 뿐입니다. 슬프게도 인간은 상대가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그를 존중하기보다 지배하려 드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친절은 그들에게 인격의 깊이가 아니라 반격하지 못하는 약자의 항복 선언으로 익혔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숲속의 맹수들이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서로를 존중해서가 아닙니다. 상대의 발톱에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그 생존의 공포가 그들 사이의 예의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인간관계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 직함이 사라지고 경제력이 약해지며 신체적 강인함마저 잃어가는 시기에 당신이 내보인 무조건적인 친절은 맹수가 스스로 이빨을 뽑고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본래 극도로 이기적인 존재이며 단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사회적 가면을 쓴다고 일갈했습니다. 당신이 베푼 호의는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먹잇감이 되었을 뿐 그들의 양심을 깨우는 종소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인간관계의 서늘한 민낯입니다. 특히나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본성은 더 잔인하게 드러납니다. 자식이나 형제, 오랜 친구들은 당신의 과거와 현재를 가장 잘 아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대담해집니다. 내가 조금 무례하게 굴어도 저 사람은 나를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비겁한 확신이 그들의 태도를 오만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참아준 그 수많은 순간들이 그들에게는 인내의 미학이 아니라 당연히 누려도 될 권리로 고착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표현대로라면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주위를 피하려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다시 멀어집니다. 당신은 그들의 가시에 찔리면서도 온기를 나누려 애썼지만 그들은 당신의 가시가 무뎌진 것을 확인하자마자 당신을 그들의 발밑으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정이나 효도라는 말의 껍질을 벗겨보면 그 안에는 철저한 이해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존중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서 얻을 것이 있거나 당신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사라진 노년의 친절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배려는 그들에게 짐이 되거나 당신을 통제하기 쉽게 만드는 고리표가 됩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시기하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멸시한다는 쇼펜하우어의 말은 노년의 우리에게 비수처럼 꽂힙니다. 당신이 품격을 지키기 위해 보여준 그 온화함이 상대에게는 이제 이 사람은 내 경쟁, 상대도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다라는 신호로 작용해 그들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지배욕을 자극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은 친절한 사람을 칭송하지만 실제로는 강한 사람에게 굴복합니다. 우리가 평생 배워온 도덕 교육은 타인을 배려하라고 가르치지만 정작 그 타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당신이 무시당하는 이유는 당신이 늙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친절이 약함의 증거로 오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타인의 기운을 살핍니다. 눈빛 하나, 말투 한마디에서 상대의 기세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자신의 위치를 정합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을 낮추고 들어갈 때 세상은 당신을 겸손한 인격자로 대우해줄 만큼 자비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구역의 서열 낮은 개체로 분류하여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냉혹한 진실 위에 새로 서야 합니다. 인간 본성이 이토록 추악하고 이기적이라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명확합니다.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나 사랑을 구걸하기 위해 자신을 헐값에 내놓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함이 누군가에게 발판이 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개의치 않는 그 냉정함이 당신의 위엄을 되찾아줄 유일한 길입니다. 인간이라는 족속의 비겁함을 이해한다면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친절의 농도를 조절하고 침묵의 무게를 늘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속마음을 보이지 않고 당신의 호의에 가격표를 매기며 필요하다면 서늘한 기운을 내뿜을 줄 아는 사람만이 노년의 전쟁터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도록 타인의 기분을 맞추느라 정작 자신의 영혼이 헐거워지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그들의 눈빛 뒤에는 당신의 친절을 비우는 본능적 오만함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본성을 탓하기보다 그 본성이 날뛸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준 당신의 과도한 배려를 걷어내야 합니다. 당신의 가시를 다시 세우십시오. 그 가시는 타인을 찌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고귀한 존재의 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이 진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비로소 만만한 노인에서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고독한 강자로 거듭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인간 본성의 서늘한 진실을 마주한 당신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슬픔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무너진 울타리를 다시 세우고 만만한 노인이라는 낙인을 지워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침묵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소외되지 않으려 더 많이 말하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말의 가치는 그 양에 반비례합니다. 당신이 입을 열어 과거의 영광을 늘어놓거나 구구절절한 사연을 설명할 때 당신의 신비로움은 사라지고 상대는 당신의 미천을 다 읽었다고 자만하게 됩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함부로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고단수의 심리전입니다. 이제부터는 묻지 않는 말에 답하지 말고 알고 있는 것도 절반은 가슴에 묻어두십시오. 당신의 언어가 희소해질 때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의 한마디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는 위험을 갖추십시오.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을 타인에게 끊임없이 이해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굴었을 때 화를 내며 이유를 따지거나 서운함을 토로하는 것은 도리어 당신이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 있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선을 넘었을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논리적인 비판이 아니라 서늘한 침묵과 함께 시선을 거두는 것입니다. 왜 그래? 라고 묻는 대신 그저 가만히 상대를 응시하다가 자리를 뜨십시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상대는 당신의 분노보다 더 무서운 알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주는 무게감은 당신이 내뱉는 논리가 아니라 당신이 지키는 그 고요한 경계선에서 나옵니다. 우아한 거리두기는 노년의 품격을 완성하는 두 번째 무기입니다.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최면에 걸려 누구나 내 삶의 안방까지 들여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공간에 엄격한 출입 통제 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식이라 할지라도, 오랜 친구라 할지라도 당신의 감정적 평온을 해칠 권리는 없습니다. 그들이 당연하게 요구하는 호의를 단호하게 거절해 보십시오. 미안해하거나 이유를 덧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어렵겠구나라는 짧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당황하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시간이야말로 당신이 만만한 사람에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재정립되는 산고의 과정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며 선을 긋기 시작할 때 타인도 비로소 그 선을 넘지 않으려 조심하게 됩니다. 무기를 가진 평화주의자가 되십시오. 발톱이 없는 맹수의 온순함은 비굴함이지만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맹수의 온순함은 자비가 됩니다. 당신이 다시 위험을 세운다는 것은 타인을 공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든 상대를 차갑게 외면할 수 있고 나에게 무례한 관계를 미련 없이 끊어낼 수 있다는 단호함을 내면화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 노인은 내가 선을 넘으면 언제든 나를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당신을 향한 무시를 멈추게 하는 방패가 됩니다. 당신의 친절은 이제 거저주는 전단지가 아니라 오직 예의를 갖춘 자에게만 허락되는 고귀한 훈장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기품은 화려한 옷차림이나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엄격함에서 나옵니다. 타인에게는 관대하되 자신에게는 서늘할 정도로 명확한 기준을 가진 노인은 결코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소문이나 험담에 가담하지 않고
자신의 일상을 절제하며 타인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 충만한 삶을 꾸려가는 뒷모습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우습게 보았던 것은 당신의 나이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며 그들의 인정을 구걸하는 눈빛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눈길을 거두고 당신의 내면을 응시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을 존경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침묵의 무게를 익히고 설명의 욕구를 절제하며 단호한 선을 긋는 이 과정은 처음에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평생을 좋은 사람으로 살아온 당신에게는 이 냉정함이 낯설고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당신의 영혼이 제자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만만한 노인이기를 거부하고 서늘한 위험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 주변의 공기가 바뀌는 것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던 자식들의 말투가 신중해지고 무례했던 친구들이 당신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비로소 당신이라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자들이 보내는 뒤늦은 경의입니다. 품격은 소리 높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 거실에서, 식탁 위에서, 그리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당신은 이제 새로운 주인공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말을 줄이고 시선은 멀리 두십시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존재감을 키우십시오.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산처럼 느껴질 때 누구도 감히 그 산을 만만하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위엄은 당신이 타인에게 구걸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타인을 향한 기대를 버릴 때 비로소 당신의 어깨 위에 내려앉는 왕관입니다. 이제 그 왕관을 쓰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통치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의 마지막 문턱에 서 있습니다. 친절의 배신을 깨닫고 인간 본성의 냉혹함을 직시하며 위엄의 기술을 익혀온 당신에게 바치는 최종적인 승전보는 바로 독존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타인과 싸워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스스로 빛나는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평생 무시당할까 두려워하고 만만한 노인이 되지 않으려 애썼던 그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거울을 산산조각 낼 시간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유일한 관객이자 심판관이 되는 순간, 세상의 그 어떤 무례함도 당신의 평온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독립이란 고독을 형벌이 아닌 특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홀로 있는 노인을 불쌍히 여기거나 외롭다고 치부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아직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즐거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친구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평생을 살아오며 당신은 정작 자기 자신과는 얼마나 친밀했습니까? 이제는 그 화려하고 시끄러운 관계의 무대에서 내려와 오직 당신만을 위한 고요한 서재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를 존중하든 무시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일 뿐 나의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이 철저한 무관심이야말로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최후의 품격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좋은 유산을 남겨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려왔습니다.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 사회에 기여한 어른이라는 명예의 목을 매느라 오늘 하루의 평화를 저당 잡혔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당신이 떠난 뒤의 평판이 당신의 현재 고통보다 중요합니까? 죽음 앞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세상의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노라고 당당히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품격은 남들이 세워주는 동상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남들이 당신을 만만하게 보든 말든 당신이 스스로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며 하루하루를 우아하게 채워나간다면 그 기운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변을 압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선언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타인의 박수를 구걸하지 않겠노라고.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나의 영혼을 깎아내리지 않겠노라고.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존재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삶에 침범하려 한다면 서늘하게 선을 긋고 누군가 당신의 가치를 폄하하려 한다면 미련 없이 뒤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은 그토록 값싼 평가들에 휘둘리기에 너무나 짧고 고귀합니다. 이제 당신은 누구의 침범도 허용하지 않는 당신만의 왕국의 군주입니다. 고독은 더 이상 외로움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존엄을 지켜주는 가장 높은 성벽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노년의 마스터피스입니다. 사람들의 무시를 두려워하던 연약한 마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고한 학처럼 홀로 우뚝 선 당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당신의 눈빛은 깊어지고 당신의 침묵은 무거워졌으며 당신의 미소는 이제 타인이 아닌 당신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이라는 존재의 유일한 주인입니다. 이 찬란한 고독 속에서 비로소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평화를 만끽하십시오.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비로소 자유롭습니다.